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여러분, 블랙디테일의 DK입니다. 디테일링에 입문한 지 약 10년 차인 저에게도 아직 해보지 못한 꿈같은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차의 휠을 탈거해서 그 안에 있는 디스크, 캘리퍼, 휠 하우스까지 아주 꼼꼼하게 클리닝을 하는 작업인데요. 유튜브에서 해외 디테일러들이 작업하는 영상을 보고 와, 부럽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만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띄울 수 있는 리프트와 그리고 디테일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비가 모두 있어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그런 장소가 참 별로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셀프 세차장에 리프트 설비까지 되어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찾아간 곳이 바로 영등포에 위치한 아이원 셀프 세차장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세차장 리뷰도 하면서까지 설비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봤고요. 이 정도면 내가 원하는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마음을 먹고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자, 세차장에 도착을 했고요. 외부 세차는 완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게러지로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리프트를 이용해서 차량을 띄웠는데요. 리프트가 올라갈 때 살짝 차가 기울어져서 불안했는데 다행히 무사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가장 먼저 휠을 탈거해 줘야겠죠. 라쳇 렌치에 21mm 복사를 연결해서 휠 볼트를 살짝씩 풀어줬습니다. 일반 복사를 대신 표면이 플라스틱으로 된 휠 전용 복사를 이용하면 스크래치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동 임팩트를 이용해서 휠 볼트를 완전히 제거하고 조심스럽게 휠을 탈거합니다. 비를 몇 번 맞았더니 휠 안쪽이 엄청 더럽네요. 탈거한 휠은 나중에 클리닝을 위해서 한쪽에 세워두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나중에 동일한 위치에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휠을 탈거하고 살펴봤는데 휠하우스와 하체 쪽에도 오염이 상당히 있네요. 자, 먼저 차량의 휠하우스와 하체 쪽을 클리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압수를 뿌려주었고요. 휠이 장착되어 있을 땐 뿌리기 힘들었던 안쪽까지 꼼꼼하게 뿌려주었습니다. 이어서 P&S의 브레이크 버스터를 전체적으로 뿌리고 각종 브러쉬들로 꼼꼼하게 닦아줍니다. 평소에 닦지 못하는 곳까지 구석구석 닦아주니까 너무 개운하고 좋더라고요. 이후에는 고압수로 깨끗하게 린스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휠과 타이어의 클리닝을 위해서 고압수를 뿌려주었습니다. 예전에 캔코트 2보를 시공했었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발수력이 아주 잘 유지되고 있네요. 타이어 클리닝을 위해서 슈퍼클린을 뿌리고 타이어 브러쉬로 박박 문질러서 닦아 주었습니다. 한 번도 닦지 않은 안쪽 부분의 타이어라 갈변이 엄청 많이 나오네요.
이어서 휠 안쪽에는 PNS 브레이크 버스터를 뿌려주고 휠 미트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닦아주었습니다. 와, 화면만 봐도 속이 다 시원해지네요. 디테일링 브러쉬로 손이 닿지 않는 좁은 부위를 공략해 주었습니다. 바깥쪽 휠과 타이어도 동일하게 클리닝을 해주었는데요. 휠을 탈거한 상태에서 닦으니까 훨씬 더 편하고 구석구석 아주 꼼꼼하게 닦을 수 있었습니다. 클리닝이 끝난 다음에는 고압수로 린스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철분 제거를 해줄 텐데요. 카프로의 아이언 X를 휠 안쪽과 바깥쪽에 아주 충분하게 뿌려 주었습니다. 평소에 관리를 해서 그런지 철분 반응은 거의 없네요. 다음은 타르 제거를 위해 코우케미의 율렉스를 충분히 뿌리고 그 후에 극세사 타올로 닦아주었습니다. 타르는 아스팔트 도로에서 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휠에 달라붙기 쉽습니다. 휠에 붙어 있던 스티커 자국도 이번 기회에 말끔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타르 제거가 끝나고 다시 한번 미트질을 해준 다음 고압수로 린스를 했습니다. 자, 이제 깨끗해진 휠에 코팅을 시공하기 위해서 탈지제를 뿌리고 마른 극세사 타올로 닦아주겠습니다. 휠 표면에 잔여물이 없도록 해서 코팅제의 성능이 100% 발휘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평평하고 굴곡이 적은 휠 배럴 부분에 코팅을 시공할 때는 스웨이드 블럭을 이용해서 도포하는 게 유리합니다. 휠을 돌려가면서 작업하면 보다 쉽게 도포가 가능하죠. 스포크 뒤쪽도 동일하게 코팅을 시공했습니다. 휠의 전면에 코팅을 시공할 때는 손가락에 끼우는 형태의 극세사 어플리케이터를 이용했습니다. 휠 전면에는 워낙 좁은 굴곡이 많아서 스웨이드 블록으로는 작업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손가락의 감각을 이용해서 구석구석 꼼꼼하게 도포를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어 드레싱을 해줬는데요. 평소엔 바르지 못하는 안쪽 타이어까지 포함해서 꼼꼼하게 발라줬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난 눈부신 휠과 타이어의 모습입니다. 아주 뿌듯하네요. 자, 이제 조심스럽게 휠과 타이어를 다시 장착해 주겠습니다. 휠이 꽤나 무거우니까 팔과 다리를 모두 사용해서 작업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휠의 위치가 잡히면 전동 임팩트로 휠 볼트를 약 90% 정도만 조여줍니다. 이후에 차량을 지면에 내려준 다음에 토크 렌치를 이용해서 휠 볼트를 마저 조여주는데요. 이때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토크 값으로 조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차량별 휠 볼트의 권장 체결 토크는 차량 매뉴얼에 나와 있고요. 참고로 제 차량의 경우에는 14에서 16kg 폴스 미터였기 때문에 중간값인 15kg 폴스 미터로 조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사히 제 차의 휠을 탈거해서 그 안쪽을 꼼꼼하게 디테일링 해봤습니다. 다른 영상들을 참고도 많이 하고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도 많이 해봤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직접 휠을 탈거하고 또 장착을 해보니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맨날 센터에 계신 정비사분들이 쓱쓱 이렇게 쉽게 하시는 것만 보고 좀 얕잡아봤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계획을 하신다면 최소한 2명은 함께 붙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작업이 저에게는 짜릿짜릿할 정도로 굉장히 즐거웠는데요. 늘상 하던 작업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작업이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봄이 되면 또 찾아가서 겨울 내내 찌들었던 염화칼슘도 제거하면서 휠과 하부를 좀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가셔서 휠 뽑고 디테일링 하세요 이렇게 추천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가끔씩은 내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곳에 도전을 해보신다면 디테일링을 좀 더 깊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